KF-21 랜딩기어 신기술 개발 성공. 미국, 한국 공군 기술력 상상 이상, 현무-5 전술핵급 미친 스펙 공개. 지난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있었던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현무-5. 작년 처음 공개된 현무-4위 탄도 중량이 2T인데 비해 현무-5위 탄도 중량은 ATU로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수준의 탄두를 가져 괴물 미사일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8초 분량의 흐릿한 시험 발사 영상을 공개한 데 이어 이번 국군의 날 기념식과 시가행진에서 실물을 공개한 것은 핵미사일 역량을 고도화 현대화하고 있는 북한이 도발 시 대량 응징 보복에 나서겠다는 경고 메시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무-5는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미사일로 한국형 삼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 응징 보복 KMPR 수단입니다. 참고로 삼축 체계란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 KAMD 대량 응징 보복을 더한 개념이죠. 양옥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무-4는 단순히 벙커 버스터 수준이 아니다. 지하시설을 포함해 적 지휘부를 완전히 초토화할 수 있는 재래식 무기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며 이번에 이스라엘이 사용한 벙커 버스터 능력보다 훨씬 뛰어나다. 고 현무-5를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벙커 버스터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지거나 땅속에 있는 벙커처럼 방호력이 높은 구조물을 부수기 위해 개발된 무기입니다. 지난달 29일 이스라엘 공군의 F-15I 8대가 발사해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 및 수뇌부가 회의를 하던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의 한 지하 벙커를 강타하는 데 사용된 공대지 미사일이 바로 벙커 버스터 블루 109. 헤즈볼라의 벙커 깊이는 60피트, 약 18.28m 이상이었다고 알려졌지만 이 벙커 버스터를 포함해 수십 발이 폭탄에 의해 초토화됐죠. BLU-109는 최대 2m 두께를 관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무-5대 벙커 관통력은 무려 100m 이상 수백 M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소형 전술핵 미사일의 버금가죠. 이는 최근 북한이 공개한 초대형 성용탄도 4.5T 장착 KN-23 북한판 이스칸데르 개량형인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 -11-4.5위 거의 2배로 지하 100m보다 깊이 은신한 북한 지휘부 벙커까지 완파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위력입니다. 참고로 화성포 -11-4.5는 한국군의 현무-4에 맞먹는 위력. 게다가 현무-5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지만 탄도 중량을 줄이면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사거리 3,500km 급 이상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거리는 탄도 중량에 따라 6T 탄도 장착 시 600km, 8T 탄도 장착 시 300km 등으로 현무-4보다 짧지만 한반도에선 후방에서도 현무-5로 평양을 타격할 수 있죠. 유사시 현무-5 수십 발로 북한 지휘부가 있는 지하 벙커와 핵시설 등을 초토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현무-1은 모두 퇴역했고 현무-2 시리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현무-3 시리즈는 순항미사일입니다. 현무-4 시리즈는 현무-2를 개량한 신형 탄도미사일로 현무-4에서 1은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4에서 2는 함대지 탄도미사일, 현무-4에서 4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입니다. 현무-4와 현무-5 모두 고위력 탄도미사일로 개발됐는데 탄도 중량에서 큰 차이를 보이죠. 한국 공군은 2010년대부터 미국이 1991년 걸프전쟁 당시 지하 30여 M 깊이 벙커에 이라크군 사령부를 공격하기 위해 만든 레이저 유도 폭탄 GBU-28을 사용해왔습니다. 이 GBU-28는 공중에서 투하된 뒤 레이저 유도를 통해 목표물에 도달한 뒤 투티위 탄도가 지상에서 바로 터지지 않고 천연 안반 기준
20에서 30여 m까지 뚫고 들어간 뒤 폭발하도록 설계돼 있는데 사거리가 9km 정도로 짧다는 한계가 있어 F-15K 전투기를 통해 운용해왔죠. 그런데 2017년부터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미사일 탄도 중량 제한이 해제되면서 K-벙커버스터 현무-4와 현무-5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GBU-28과 달리 현무-4는 지상에서 발사하는 지대지 탄도미사일로 사거리 800km의 탄도 중량 2T이었습니다. 강화 콘크리트 기준 관통 능력 24여m로 6여m에 불과한 GBU-28보다 4배 정도 강력한 성능을 지녔고요. 현무-5는 원통형 발사관 안에 들어있고 발사관의 길이는 약 18m로 추정됩니다. 발사관을 탑재한 차량의 바퀴는 구축이며 발사 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발사 후 공중에서 점화되는 콜드런치 방식이 적용됐죠. 콜드론치는 점화된 상태에서 발사되는 핫런치와 달리 압축가스로 미사일을 발사대에서 밀어낸 뒤 공중에서 점화되는 방식으로 발사관과 차량에 전해지는 충격이 적어 장비 손상이 덜한 장점이 있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중거리 미사일에만 콜드론치 방식을 적용하다가 지난해 4월 고체 연료 ICBM인 화성-18형에 처음으로 적용해 시험 발사한 바 있습니다. 2. 바다 의서 적 탄도미사일 요격, 정조대왕함, 해군 품에 27일 오후 HD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우렁찬 기적이 울려 퍼졌다. 해군에 인도된 정조대왕함이 부산작전기지로 향하는 첫 출항소리다. 정조대왕함은 앞으로 1년여의 전력화 기간을 거쳐 작전 배치된다. 방위사업청, 방사청은 이날 오전 HD 현대중공업 울산본사에서 광개토 3배치, 선도함인 정조대왕함을 해군에 인도했다. 인도 서명식에는 조현기 방사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 곽광섭 소장,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이상균 HD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와 주원호 특수선사업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조대왕함은 2019년 방사청과 건조계약 체결 이후 2021년 착공 기공, 2022년 7월 28일 진수식을 했다. 최대 속력 평가 등 550여 개에 이르는 까다로운 시험 평가를 완료하고 해군에 적기 인도됐다. 정조대왕함은 첨단 과학기술 기반 해군력 건설의 상징이자 국가 전략자산으로서 해군의 전투 역량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KAMD, 대량 응징 보복, KMPR 등 한국형 삼축 체계를 모두 갖췄다. 대공전에 있어서는 최신 이지스 전투 체계를 탑재해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능력이 향상됐다. 특히 SM-3와 SM-6를 장착하면 주요 전략 목표의 원거리 타격과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SM-3는 정조대왕함의 핵심 무기체계다. 기존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은 SM-2 함대 공미사일을 탑재했다. SM-2는 고도 24km 이하 항공기와 순항미사일만 대응할 수 있다. 고고도로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은 감시만 했다. SM-3는 이런 작전 환경의 게임 체인저다. 정부는 지난 4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SM-3 구매를 결정했다. 군은 최대 요격 고도 500km 수준인 SM-3 블록 구매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국방연구원 KIDA 이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SM-3 도입으로 한반도 전구 방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 탄도미사일을 한반도 작전 해역 어디에서든 더 높은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다는 의미다. 탄도미사일 궤적은 발사 직후의 상승 단계, 고공비행하는 중간 단계, 표적을 향해 하강하는 종말 단계로 나뉜다. KAMD는 지대공미사일 패트리어트와 천공 등이 적 탄도미사일을 종말 단계에서 방어하는 체계로 구성돼 있다. SM-3는 종말 단계뿐만 아니라 중간 단계에서도 요격할 수 있다.
함께 탑재될 SM-6는 종말 단계 탄도미사일 방어를 맡는다. 대잠전에도 강하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첨단 통합 소나 체계로 적 잠수함이나 어뢰 등 수중 위협 탐지 능력을 끌어올렸다. 이에 더해 적시적인 대잠 공격을 하는 장거리 대잠어뢰와 경어뢰, MH-602R 시호크 해상작전 헬기를 탑재할 수 있다. 추진체계는 기존 가스터빈 엔진 4대에 보조 추진체계 2대를 추가했다. 방어력도 뛰어나다. 정조대왕함은 길이 170m, 폭 21m. 경하톤수 8,200톤으로 세종대왕급, 7,600톤급과 비교해 크기가 커졌지만 함정을 보호하는 스텔스 성능은 향상됐다. 신현승 해군준장,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은 정조대왕함은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와 국내 개발 통합소나체계, 한국형 수직발사체계를 장착해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며 우리 국가안보에 든든한 수호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HD 현대중공업은 내년 정조대왕급 2번 함의 진수식을 앞두고 막바지 공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3번 함 건조에 착수했다. 또 필리핀의 초계함 한 척을 내년에 인도할 예정이고 지난 4월에는 페루 해군 함정 4척을 수주하는 등 수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한편 이날 인도식엔 논란 바크하우스 주 부산 미국 영사와 트로야 수아레즈 주한 에콰도르 대사, 폴란드, 모로코, 칠레, 태국, 페루 정보 인사도 참석했다.